오늘 수요일이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에 우리 아이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려다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이번 역시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은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 및 예방 상담, 경증 질환 중심의 관리 및 상담을 하는 1차 의료, 그리고 경증 응급 상황을 관리 및 상담해 준다고 하는데요. 의료계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도 전국 모든 병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필수적인 1차 의료 행위인데 서울시가 따로 하려는 건 비효율적인 제도를 시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우리 아이 건강관리의 의사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나종희 씨와 김세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가 아플 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를 서울시가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두 분 다 아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나종희 씨가 선배니까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이 아플 때 좀 난감하잖아요. 이럴 때 어떤 경험 있으셨는지. 그렇죠. 아이를 키우면서 119 한번 안 타본 사람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저는 운이 좋았는지 첫째 때 119 한번 안 탔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예. 다를까 연년생으로 태어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3개월 됐을 때 입술이 파래지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또 들은 것도 있고 경기를 해서 뭐 다리를 절게 됐다, 뭐 소아 마비가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네.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가 또 시간이 새벽이었기 때문에 네. 바로 생각나는 건 119밖에 없더라고요. 예. 119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입술이 파랗고 지금 몸을 막 떨고 있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전화 끊지 말고 얘기를 계속 이렇게 어떠냐, 상태가 어떠냐,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금방 와서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심정을 쓸어내렸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말썽이었어요. 또 아무데나 쾅쾅 부딪히고 넘어져서 혹이 이만큼씩 나기도 하고 또 5살부터는 아토피 증세가 이렇게 입 옆에 빨갛게 네.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많이 다니고 그랬죠. 아이고. 그랬군요. 네. 지금은 괜찮은가요? 사고 안 치나요, 둘째요? 지금 둘째 이제 많이 자랐고요. 예. 네, 괜찮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따라서 병원 이용에도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나종희 씨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어릴 때 네, 병원을 네. 좀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동네 병원을 좀 자주 가신 편인지 아니면 대형 병원을 가셨는지 어땠었나요? 네. 저는 임신 초기부터 보건소를 이용했거든요. 보건소요? 네. 주변에서 보건소라 하면 좀 믿음이 안 간다. 의사 실력이 괜찮냐. 뭐 예. 이런 말씀 그렇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마다 너무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너무나 훌륭하고 친절한데요. 그래서 저는 계속 초음파 검사를 보건소에서 계속 했고요. 막달에만 네. 아쉽게도 그 분만실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갈 거냐 물어보셔서 그 초음파랑 의사소견을 다 첨부해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달에만 종합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네. 출산 이후에도 아이들 그 예방 접종이 있거든요. 예. 달달이 맞추는 그것도 보건소에서 마쳤고요. 아, 그래요? 전액 무료입니다. 아. 네, 거기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약도 훨씬 좋고요. 예. 주변에서는 약이 괜찮냐? 그 주사약 맞고 뭐 괜찮을까? 뭐 의사 선생님 괜찮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네. 갖고 계시는데 근데 주변에서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뭐 자란 후에 감기나 뭐 피부나 치과 진료를 받을 때는 동네 의원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친절하시고 또 뭐 익숙한 곳이라 저는 종합병원은 좀 선호하지 않는데요. 대기 시간도 길고 네, 병원비도 그렇죠. 비싸고 그래서 동네 병원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김세환 씨는 얼마 전에 이제 이세를 얻으셨으니까 지금 얘기가 조금 솔깃하실 것 같은데 아직은 아이가 어리니까 좀 병원 같은데 잘 안 데려가시죠? 네, 아직은 병원 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예. 앞으로도 그 대형 병원은 솔직히 좀 집에서도 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되고 해서 네, 저도 예방 접종 같은 거는 다 보건소를 이용할 보건소에서.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대형 병원을 우선시하는 좀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한데 들어보니까 일단 동네 병원을 이용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예. 가끔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큰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셨나요, 나종희 씨는? 큰 병원에요? 네. 가끔 뭐 특히 아토피로 고생했을 네. 때는 동네에서 뭐 치료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도대체 이
이 아이가 어떤 원인으로 이런 아토피가 생긴 건지 하도 밤에 긁고 잠도 못 자고 네.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저도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대형 병원에 가서 이 원인을 알려고 그 진단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특별한 원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해서 저희가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아직도 탄산음료나 뭐 인스턴트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다시 긁죠.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게 원인이 있는 거네요. 그런 거는. 예. 그렇죠. 예. 그런 뭐 합성 뭐 이런 것들 인공 이건 여담인데 저는 병원을 거의 안 가요. 1년에 참 한 번도 건강하시네요. 가기 힘들 정도인데 네. 다 이런 식으로 좀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편이라 네. 예, 지금 이 주제하고는 벗어나 있지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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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예. 규세아 씨는 어떻게 이용하신? 저 같은 경우에도 대형 병원을 특별히 가려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막상 동네 병원을 보면 요즘에 그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이런 병원들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그 소아과나 가정의학과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형 병원 뭐 아니면 좀 뭐 2차 병원이라고 하는 그 정도 병원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조기 씨는 아무래도 동네 병원을 자주 이용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 네. 주변에서도 동네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보면 얼마 전에 늦둥이 나와서 뭐 키우고 있는 친구도 보면 동네 병원에 잘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초등학교가 된 친구들도 동네 병원을 선호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너무나 익숙하신 분이고 잘 아시는 그렇죠. 분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그쪽에 가시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어르신들은 큰 병원을 가야 좀 안심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계속 아프니까 아 뭔가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그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주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동네 병원에 가면 항생제 처방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약을 많이 먹어서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다. 또 감기 걸려서 갔는데 주사 맞아야 된다 해서 무조건 주사를 놓거나 해서 네. 좀 그런 점이 그래서 나는 뭐 대형 병원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 예. 그래요? 네. 참고로 또 저도 여담이지만 예. 저희 아버지께서 동네 병원을 잘 이용하십니다. 네, 네. 어찌나 자주 이용하시는지 동네 네. 병원 의사 선생님 청첩장도 받아서 결혼식도 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런 네. 건데 어떤가요? 대형 병원을 좀 선호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도 대형 병원을 그렇게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납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네. 여기 그렇죠. 2층으로 가세요, 막 1층으로 가세요, 맞아요.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복잡한 분이 많아서 웬만하면 동네 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12세 이하 아이들에 대해서 지정 의료기관에서 성장 발달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경증 질환이나 응급 상황에 대처해주는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이제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기시나요? 글쎄 음식에도 손맛이 있듯이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손맛이 있더라고요. 네. 또 남녀만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와도 궁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안 됐던 게 다른 동네 또 다른 의원에 갔을 그렇죠. 때 또 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 찾게 되는 그 나만의 주치의가 저절로 생겨나거든요. 예. 대부분 보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나는 이 병원에 간다. 같은 병인데도 이 병원에 가시는 분 있고 나는 이 병원에 가면 잘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뭐 지정한 의사에게 진료한다? 과연 이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찌 보면 뭐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 프로그램의 핵심이 성장 발달,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하는 뭐 주로 1차 의료원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네. 근데 이건 이미 보건소나 학교나 동네 의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학교에서는 왜 신체 검사 대신 그 병원을 지정을 해줘서 치과, 안과 뭐 이런 데를 다 가서 이렇게 네.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경증 응급 의료 경우에만 저는 예.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응급시에 정말 좀 어디를 가야 될지 특히나 밤에 어디를 가야 될지 좀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만 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요즘 우리나라 의료시설 너무 좋고요. 동네 의원 의사 선생님들도 실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의원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예. 김세환 씨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 프로그램 네. 그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이건 뭐 부모 입장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굉장히 찬성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플 때만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성장 자체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예. 좀 안심하고 좀 맡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최근에 정부에서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예. 네. 그 야간이나 휴일에 어. 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을 몇 군데 지정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기 병원비도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다른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을 다 빼앗긴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금 기사에 좀 나오던데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의사들이 좀 너무 자기들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만 하고 그 상대적으로 또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정을 했을 때 지정되지 않은 다른 병원에서는 환자를 뺏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의료 수가가 이 지정된 그렇죠. 병원에 대해서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료계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1대1 주치 개념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가가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게 불만이라고 꼬집고 있고요. 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무료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거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를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먼저 이렇게 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추진한 다음에 보완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생각인데요. 예. 지금의 의료 시설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하려고 네. 하는 게 아닌가. 제대로 좀 보완을 해서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큰 병원 갈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굳이 상담을 해야 할 일도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가 건강하고 그중에 개중 어쩌다 한두 명 정도가 몸이 뭐 특별하게 안 좋게 태어났거나 약하게 네. 태어나서 계속 상담을 요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서요. 내 아이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 또 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아토피 어머님들 그런 사이트 있고 뭐 안과면 안과 뭐 피부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서로 예.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내 아이 주치의는 어머니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어머니들을 모아서 이런 기본적인 그 비상시에 그런 응급처치나 이런 네. 교육들을 해주시면 어머니가 더 잘 하고 정말 필요할 때는 그때는 대형 병원에 가서 처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네. 어머니가 주치의가 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달라. 예, 김세아 씨는요? 저는 제가 주치의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그 자료를 이번에 찾으면서 느낀 건데 서울시 입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의사협회나 뭐 의사 관련된 신문들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네. 일률적으로 다 비판적이더라고요. 예. 근데 최종적인 문제를 딱 보면 결국은 돈 의료 습가를 올려달라 예. 그 얘기였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라는 말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 개원하는 병원들이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네. 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의사가 되려면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다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어느 산업이 처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은 산업이 어디 있어요. 기존의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다고 네. 개원이까지 막 아직 열지도 않은 병원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예. 본인 부담금이 면제라고 이렇게 네. 그 예방접종을 늘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무료니까 더 병원을 많이 찾게 될 거고 의사들은 뭐 가만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네. 제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제도를 아예 태동부터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협의조차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고 앞으로도 어떠한 협의에도 응할 생각이 없으니까 네. 모든 의사들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뭐 약간의 협박적인 네. 그런 인터뷰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완벽히 준비하고 어떤 거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만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시행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앞으로 대비할 각오를 하고 음.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기사는 많이 있는데 장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좀 홍보를 많이 해달라라는 언급을 또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긴 하죠. 예. 이 수가 문제와 더불어서 제기하는 것이 기존의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좀 많이 겹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네. 1차 의료기관으로서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가까운 뭐 진료기관을 찾고 자연스럽게 또 한 아이의 진료기관이 된다는 그런 얘기에서 나온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현재 의료 체계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네. 동네 의사 선생님이 제 아이의 주치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소아과 때부터 계속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아이의 기록을 다 보유하고 계시고 네.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증세만 보고도 금방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이비인후과나 또 안과나 치과인데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가면 오랜만에 왔다.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약을 처방을 하겠다. 그런데 주사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 의사 선생님과 쌓아온 신뢰와 믿음이 있거든요. 네. 아이가 잘 나았고 열도 나지 않았고 처방 후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저는 잘 이용하고요. 또 특히나 안과 선생님은 점장이 같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렇죠? 이런 증세가 있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의문점을 해결해 주셔서 제가 잘 찾아가고요. 그런데 요즘에 치과뿐만 아니라 동네 의료계에서 서서히 주치의 제도가 보급되고 있대요. 그래서 금액은 뭐 관리 기간과 치료 횟수에 비례하고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동네 가까이에서 또 꾸준하게 관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만큼 뭐 자녀의 성장기에도 관심과 관리가 장점인 것 같다고 제가 어제 통화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동네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죠. 슬지 씨 아버님도 바로 그래서 저런 이유에 예,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동네 병원을 저렇게 그렇죠. 가시는 네, 거고요. 네. 예. 기대하시네요. 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장점 같은 걸 좀 말씀드리면 감기나 뭐 가벼운 증세로 갔을 때 워낙 꾸준히 그동안 봐왔으니까 대충 딱 보고 네. 이렇게 해라 하고 주사 놔주시고 처방해 주시는데 저는 가끔 단점도 느껴요. 이번 증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이런 말씀을 좀 하려고 하면 네. 네. 거의 안 들어요. 그냥 에이, 몇 마디 그거 이렇게 아니야, 물어보고 청진기 그냥 몇 번 대보고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네. 예. 근데 또 이 약을 먹으면 거의 시체가 돼요. 독하다.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는 좀 우리 동네 병원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생제 같은 걸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는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이런 병원 한 20년 동안 단골로 다닌 병원이 있었는데 네. 주치의라기보다는 좀 단골 병원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병원이 그나마 좀 없어졌어요. 아. 예, 동네에서 병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서 좀 아쉽고 그래서 휴일이나 그럴 급할 때 아플 때 갈 데가 너무 없고 또 너무 비싸서 큰 병원으로 가면 응급 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네. 예. 이런 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단점 말씀도 해주셨는데 나중에 씨도 또 동네 의료기관을 이용해 보면서 좀 단점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점은 약을 많이 처방해 주는구나.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아. 우리 병원에 오면 금방 낫는다. 그렇죠. 빨리 네, 낫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제 약을 더 과하게 처방을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주사 한 방 맞으면 금방 나 이렇게 연세 있으신 의사 선생님들은 금방 난다고 주사를 늘 가면 이렇게 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제가 잘 가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맞아 주사 싫어하시죠? 약도 많이 처방하는 거 싫어하시죠? 간단하게만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이거 2, 3일 먹고도 차도가 없을 때는 다시 오라. 그때는 그러면 다르게 처방해 주시겠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뭐 동네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이런 보건소 같은 것도 운영도 잘 되어 있고요. 이런 그 공공 의료 서비스들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나종희 씨 같은 경우에도 출산하기 전까지 보건소 계속 네. 꾸준히 다니시고 네, 출산 이후에도 예방 접종은 보건소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나요? 벌써 한 20년 전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20년 전 일인데도 그때 당시에도 보건소가 저희 도봉구 그때 보건소였거든요. 예. 시설이 참 좋았고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셨어요. 네.
보통 병원에 가면 좀 대형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냥 뭐 이렇게 권위적인 느낌, 네. 친절하거나 뭐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아닌 권위적인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를 자주 이용했고요. 그리고 저 특히나 지금 요즘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료 검진을 해주신대요. 이분들이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일부러 차량을 갖고 가서 그리고 그분들을 모셔와서 진단을 다 해주시고 약 처방해주고 모셔다 드리고 네. 또 전화로 약은 드셨는지 괜찮은지 늘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네.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제 주변에 요즘에 이상하게 암도 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또 수술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큰 의료비 부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많이 또 해결해 주셔서 부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게다가 예방하기도 하고 예. 발견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탕에는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나 인상적인 게 이렇게 국민건강의료보험이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외국에 사는 친구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돌아와요. 병원에서 진료받고 뭐 치료 큰 거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또 급성 맹장. 그게 아, 걸려서 그 아이고. 외국에서 수술했는데 500만 원이나 아이고. 들었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국민의료보험이거든요. 예. 어렵게 지켜내오고 우리가 이어온 만큼 끝까지 잘 유지되고 쓰이길 바랍니다. 네. 근데 또 여담이지만 저는 병원을 잘 안 가는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가지고 네, 좀 그게 아쉽긴 합니다. 그러시겠네요. 자주 예. 이용하세요, 그러면. 그래야 될까요? 좋은 예. 일 하시는 거예요. 김세환 씨는 그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좀 이번에 많이 실망을 했는데요. 그 아이 태어나면은 제일 처음 맞히는 게 BCG라고 해서 결핵 예방 주사거든요. 네. 그 보건소에 연락을 했어요. 언제 갈까요? 그랬더니 약품이 없대요. 아. 질병관리센터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그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급을 못 해가지고 어. 지금 전국 보건소에 약이 하나도 없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병원 가서 알아서 맞춰라. 오. 근데 병원하고 또 보건소에서 맞히는 건 좀 달라요. 보건소는 아. 이렇게 안에다 넣는 거고 그 나중에 자국 안 흉터가 나게 하는 거. 자국이 안 예, 남게 예. 하려고 네네. 병원에서는 뭐 다른 걸 맞추거든요. 네네, 그렇죠. 약 성분도 다르고. 아. 그래서 저는 보건소로 가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뭐 자꾸 8개 보건소에서 통합해갖고 한 네. 번에 날짜를 지정해주겠다 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걸 보면서 메르스가 왜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쳤나라는 것까지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는 특히 예방 체계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그래도 이제 주치의 제도를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이제 내게 맞는 제도를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동네 의원 입장에서는 요즘 또 폐원하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꼭 요청하거나 바뀌었으면 하는 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역시나 응급처치 때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럴 때 게다가 갑자기 아플 때는 대부분 새벽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렇죠.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 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보통의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그렇죠? 우수한 유전자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 그렇죠. 경쟁을 뚫고. 그래서 특수하게 태어나거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꾸준하게 어릴 때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이 아이들에게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의료계에 도움이 절실한 이 아이들에게 더 집중해서 잘 치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김세환 씨. 예, 저는 의사를 꿈꾸거나 앞으로 지금 현재 의사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예전처럼 좀 고상하게 앉아서 많은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사분들 엄청 많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네, 다들 그렇죠. 아시고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대형 병원 위주로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거는 저는 의사분들이 이렇게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초에 독일에 잠시 가 있었을 때 제가 치과에 잠깐 들린 적이 네. 있었거든요. 금리가 빠져가지고. 근데 밖에서 봤을 땐 병원인지도 몰랐어요. 가정집 같은 분위기에 딱 들어가도 그 안에도 굉장히 가정집이고 소박하다는 느낌이 네. 들었거든요. 우리 병원도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동네 상황에 맞게 너무 병원 같지 않게 기존의 병원의 네. 모델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주치 제도가 잘 활성화가 되면 그 영세한 작은 병원들도 꾸준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한 그런 의료 행위를 통해서
또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수요일 아침 반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수고해 주신 나종희 씨, 김세한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